중년 여성 위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대처하세요. 어제 아침 이웃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병 앞에서 그분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집안일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많은 중년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주먹도 못 쥐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병원을 전전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을 무섭게 위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말입니다. 이 병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년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본래 면역체계는 외부의 적을 공격해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합니다. 특히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고 아프고 뻣뻣해집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손가락이 이상했어요.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전날 김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아파졌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움직이는 게 고역이었어요. 세수하려고 수건을 짜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침에 증상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1시간 이선 움직이기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절 통증과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아프고 한쪽 무릎이 아프면 반대쪽 무릎도 아픕니다. 양쪽이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중년 여성에게 이 병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입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중년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면역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 부모 봉양, 경제적 부담,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유전이 전부는 아니지만 체질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병이 발현됩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자신의 경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50대에 같은 병이 생겼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가 딱 자녀들 대학 보내고 시부모님 병원으로 병원 다니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대충 먹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몸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유전, 환경 등이 겹치면서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이 특히 취약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손가락 마디의 통증과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심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듭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 어렵고 물건을 잡는 것도 불편합니다. 손목과 발목도 자주 아픕니다. 붓고 열감이 느껴지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전신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미열이 있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후회스러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몇 년을 버텼어요. 병원 가기가 귀찮기도 했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손가락 마디가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진작 안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거래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관절이 파괴되고 변형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관절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항류마티스제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 약은 면역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서 관절 파괴를 막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도 함께 사용합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치료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약 먹는 게 싫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우울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지 않으면 손가락이 변형되고 걸을 수 없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겁이 나서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몇 달 지나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줄고 붓기가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은 약 덕분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도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관절이 더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무릎 등을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통증이 있어도 참을만 하면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누운 채로 손가락을 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요. 그렇게 몸을 깨운 다음에 일어나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니까 훨씬 나아요. 안 하고 일어나면 몸이 돌덩이처럼 뻣뻣한데 하고 나면 움직이기 편해요. 또 저녁에는 수영장에 가요. 일주일에 3번은 꼭 가요.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관절이 많이 좋아졌어요.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채소와 과일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자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설탕과 밀가루도 줄여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염증을 악화시키고 약효도 떨어뜨립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감소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청유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너무 우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러다 비슷한 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그 모임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3개월에